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로이님과 함께하는 이분법 영상이 3개가 나갔는데요. 용어 설명까지 하면 4개 나갔습니다. 앞으로 2편이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함께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어 설명편에서 좋은 얘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간결한 설명을 담당한 지아크와 깊이를 담당한 로인, 정말 완벽한 콤비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주신 분이 계시고요. 용어 설명만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네요 라고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편에서는 트랜스 이슈를 어떻게 일상의 의제로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이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별적인 관점들과 폭력들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구소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 라고 메시지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편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모두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죠. 우리가 외부 성기 모양만을 가지고 성별을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고 여성과 남성 둘 중 하나로만 정해주기 때문에 간성이 일단 삭제가 되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여성다워야 된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은 외모, 성격, 직업, 진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떤 성별로 여기는 것이 가장 편한가, 이 성별 정체성도 무조건 외부 성기에 의해서 지정된 지정 성별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시스젠더 중심주의고, 그 성별에 의해서 너는 어떤 성별에 끌려야 하는지 반드시 이성애자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이성애 중심주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답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가지게 되는 낙인이나 차별들,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약자성 때문에 갖게 되는 모든 폭력들을 우리가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고, 또 이 시스젠더 중심주의 사회와 이성애자 중심주의 사회에서 벗어난 존재들, 트랜스라든지 이성애가 아닌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과 낙인을 젠더 기반의 폭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편에서 이번에는 댓글로 이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이분법적으로 자신들만 정답이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댓글을 남기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분법적으로 성별도 둘 중 하나, 그리고 성별 정체성도 성적 지향도 반드시 정상이다, 이것이 표준이다, 이래야만 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 정답 사회, 이분법적인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스젠더 이성애자여야만 한다, 그리고 정상인 가족을 구성해야만 한다 라고 여겨져 있는 이 문화들,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력관계와 또 그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다양성이지,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 모두의 말이 다 맞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양성을 한다고 하면서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냐, 또는 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질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피와 장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성별 간 해부학적이고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차이가 크게 없는 것에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기 이식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기 이식이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성기 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떤 누군가가 딱 죽을 때 성기 이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기 이식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기도 사용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MTF나 FTM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성별 정체성과 맞는, 부합하는 성기 모양으로 내가 성형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본인의 성기를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성기는 우리가 흔히 남성 성기, 여성 성기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상동기관이에요. 다 각각의 부분들이 같은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성기 모양으로 갖고 싶어도 나의 성기를 다 그대로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성기 이식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분은
행정적인 일처리, 효율성을 위해서 연한 구분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성별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을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주민번호가 있죠.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이 넘버들이 있는데 그냥 9자리, 10자리 번호를 랜덤한 번호로 부여합니다.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사실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나이도 유출할 수 있고요. 생년월일 다 있죠. 그 다음에 성별, 지정성별을 구분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너무나 많은 사적인 정보를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번호를 그냥 주고 본인이 어떤 성별을 생각한다라고 이제 행정기관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민번호 등록 체계를 바꾸자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3편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보내시면서 또 이어서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만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없고 우울해집니다. 더 많이 이야기를 전하고 실천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동물과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기후위기를 막고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루이님과 더 이야기 나눌 2편 계속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